있는 것이 바로 진실이고 빛이었고 인간 모든 인류가 원하는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 대단히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아마도 일주일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심판 아니겠습니까? 아니.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당시 탄핵될 때 했으면은 촛불 집회가 워낙 강했고 언론도 그 촛불 집회만 보도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헌법과 법률과 상관없이 결국은 국민들의 90% 이상이 여론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결국은 바로 탄핵 8대 0을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억울하게 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공수처에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고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서부지법에 또 부당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갇혀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보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의 2030 세대를 비롯해서 한겨울에 아스팔트 위에 나오신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나오신 국민들 여러분들 덕분에 탄핵되지 않고 다시 석방되고 다시 곧 다음 주에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은 각하가 돼서 완전히 직무복귀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국민들이 이제 깨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것이 그때는 바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대로 왜곡되어서 보도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실체를 파악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린 국민들께서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을 옳았다 지지한다고 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2월달로 넘기고 3월 첫째 주도 넘기고 3월 둘째 주도 넘기고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100% 각하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들었던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한번 이따가 보십시오. 동영상 보신 분들도 이따가 보시면은 제 친구 변호사 서정욱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서정욱 TV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다 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은 헌법의 주석을 보고 심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들었듯이 문영배가 이야기한 대본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본이 뭐냐면 헌법의 주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헌법 심판은 그 주석을 따라왔는데 그것을 찾았답니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퍼즐이 맞아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미루고 있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이라면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을 변신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키려면 몇 석이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300의석에 3분의 2, 200석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서 민주당에서 가결시킬 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200석이 아니라 몇 석에서 탄핵시켰습니까?
과반수인 150명이 찬성해서 가결시켰지요. 그게 헌법 주석에 뭐라 나와 있느냐면 국무총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에 준해서 탄핵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헌법 주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도 100% 바로 탄핵 자체가 각하라는 뜻입니다. 각하. 왜냐하면 아예 심판할 건데기가 안 되고 구성 요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죠. 누가요? 문영배, 이재명 지금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문영배 딸랑이 바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 주석의 대본대로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조건 각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각하돼 버리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최상목 대행이 바로 결정했던 바로 민주당에서 밀었던 정계선하고 그리고 누구지요? 조창입니까? 어쨌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헌법 주석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뺀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저는 법전문가가 아니니까 서정우 변호사가 헌법 주석을 직접 봤답니다. 그거 자료가 흔히 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석을 공부하진 않지 않습니까? 주로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 연구관들이 대본을 만드는데 그 대본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오게 되면은 그 탄핵 소추안을 보고 국회에서 가결돼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주된 기본적인 내용이 빠지면은 이거는 각하다, 무효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진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우리 돌아보면은 국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할 때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몇 명이 합쳐가지고 이제 주로 탄핵 가결할 때 주된 그 당시에 죄목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범죄였습니까? 내란죄 아닙니까? 물론 지금이야 내란 자체가 민주당에서 조작했던 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요. 그냥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래서 막 선동해서 가결시켰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그 내란에 의해서 내란죄가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진작에 우리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에 뭘 결정했습니까? 그 내란죄를 아예 뺐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란죄를 빼게 되면은 내란죄가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은 전체 80%가 내란에 관한 거랍니다. 탄핵소추 안에. 그러면은 80%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20%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헌법 주석에 의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면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저는 전에 그냥 유머로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는 안 오면 짜장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은 안 오고 이런 단무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무지가 짜장면이니까 뭐라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80%에 해당되는 바로 그 내란죄를 빼고 심판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구성요건에 안 돼가지고 각하가 돼야 된다고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서정우 변호사에 의하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 아닙니까? 그런데 칼로 찔렀느냐, 약을 먹였느냐, 쓰러뜨려서 죽였느냐,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죠? 죽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면은 이 자체가 각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퍼즐이 맞아 들어가지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문현배, 이민선, 정정미, 정계선, 좌파, 우리법 연구회나 그리고 국제인권연구회 소속의 이재명 그 주로 밀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문현배가 의도한 대로 진작에 탄핵 인용하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두 개가 문제가 됐지요. 바로 정당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또 양심적인 재판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정형식, 조한창, 그 다음에 김복정입니까? 그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문현배 똘마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형식이나 또는 김복정 이런 분들은 굉장히 문현배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헌법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지위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 문현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칠 사람이 누구죠? 두 사람이 그 감옥 가야 될 수 있는 이재명하고 그 문현배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이를도 저를 못하는 게 바로 헌법 주석에 기본 요건이 받았을 때는 각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본인께된 헌법재판소의 심판 내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각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늘의 뜻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소망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쫓는 것이고 그리고 어둠을 쫓아서 바로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불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밀어붙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쪽이 민주당 쪽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을 쫓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하늘을 보더라도 우리 떳떳하고 2030 세대를 보더라도 떳떳하고 우리 자신들 보기에도 아빠 엄마 오늘 탄핵 반대 집회 나갔다. 왜 나갔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옳고 정의롭고 법치를 쫓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바꾼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겨울에 바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공수처에 불법으로 체포돼 가실 당시에 우리는 바로 이 진작부터 한수반지에 나와서 그 영하의 기운 속에 밤도 못 자면서 철야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자 했었던 그분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 끝에 맞춰서 구치소에 갇혀 계셨던 윤석열 대통령님 마찬가지로 한 번도 비굴하게 무릎 꿇거나 바로 머리 조아리지 않고 떳떳하게 우리 국민들을 믿고 견뎌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대통령 다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 석방될 때 모습 기억나십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만은 나오셔가지고 기억나십니까? 국민 여러분께 차렷 자세로 인사하는 거 보셨지요? 그때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바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국민의 노력과 그리고 국민의 지지 덕분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한 말씀도 안 했지만 그 정중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국민들께 인사드릴 모습 보고 저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야 그 지지하고 구치소에 갇혔다 나오는
현직 대통령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럴 때 저 같았으면 그 나와서 해방감과 또 지지하시는 국민들 보면서 눈물 펑펑 흘렸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눈물 참고 계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이것이 울고 불고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그리고 새로운 더 강력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윤석열 2.0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을 보다 더 행복하고 2030 세대들에게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결심의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사실은 지난주에 구치소에 갇혀 계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정당한 법에 따라서 결국은 석방을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지기현 판사가 결정할 때 이미 다음 주에 있을 예정되는 헌법재판소 심판까지도 각하가 될 것을 사실은 그 결정문에 보시면 명령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도로에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 전환길 제자분들도 많지요. 우리 경찰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 잘 지켜주시고 우리 시민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평화롭게 집회 열 수 있는 것도 경찰들이 지켜준 덕분이고, 또 현재 휴전선에서 바로 불철주야 우리 안보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군 장병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 중에 바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직후에 체결하면서 주한미군이 든든하게 지켜주기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태극기와 성족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신중적이고 종북을 따르고자 하는 탄핵 찬성 쪽에서는 인상들이 많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면서 그쪽을 통과해서 왔는데요, 차가 막혀가지고 못 와가지고 걸어서 왔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촛불들더니만 요즘은 촛불도 안 들고 차라리 그러면 북한이 인공기를 들든가 중국 오성기를 들지 그랬냐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국민변호인단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곧 탄핵 정국이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탄핵 각하 결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고 모든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경제도 다시 우리 허리띠를 올라매고 이 시급한 국제사회 이 경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정상화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이 탄핵 심판 결정을 각하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집회인 듯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100일 정도 있었던 비상기업부터 탄핵 정국까지 있었던 걸 제가 역사 강사니까 간결하게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메시지는 혹시 옆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탄핵 찬성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곤조곤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네요. 요즘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이상하게 계속 법치를 깨버리고 거구도 아닌데 전환길 보고 거구라 그러고. 여러분들 거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 바로 잡고 가야 되겠지요. 거구라는 것은 옛날 히틀러 나치당처럼 폭력성을 동반하는 게 거구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광화문이든 세이브코리아든 탄핵 반대 바로 이런 우리 집회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자는 분들의 집회에서 전환길 주장 마찬가지로 한 번도 우리가 갈등이나 투쟁이나 또는 이런 걸 조장한 적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투쟁이 아니라 화합이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기자 여러분 자꾸 거구라고 쓰는 방송사가 있더라고요. JTBC랑 MBC가 그러는데 저는 이제 빡치다.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공언을 했어요. 지난주 제가 여의도 집회입니까? 거기에서 워낙 자꾸 왜곡 보도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뉴스 모니터 해보니까 바로 전환기를 거구라고 부르고 우리 집회를 거구라고 그러고 내란 선동이라 하던데 여러분 그 전부 다 역사 왜곡입니다. 사실 왜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거짓 보도하는 것은 그것은 언론으로서의 기본 정신을 이미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언론이 아니라 가짜 선동 뉴스 아닙니까? 그렇게 방송하는 데가 JTBC랑 MBC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MBC는 이미 노조가 다 장악해서 민주당하고 똑같은 소리하고 민주당 끌어뿌리되고 민주당과 한동석 이재명과 한동석이 바로 MBC입니다. 그리고 JTBC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MBC와 JTBC 기자분들께 방송 기자들께 제가 경고합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오늘 우리 집회도 마찬가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용서가 가능하고 국민들이 그나마 들어주겠지만 만약 이 시간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왜곡, 선동, 가짜, 민주당 끌어풀처럼 그런 보도만 한다면은 앞으로 MBC와 JTBC는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될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MBC와 JTBC는 문 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전환길 때문이 아니고 누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MBC와 JTBC가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저항한 것 아니십니까? 덧붙여서 MBC와 JTBC 말고도 사실은 이야기만 하면 하는 들을 다 하실 언론사 몇 개 있습니다. 그 언론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전환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북정부 복귀해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제가 기르고 가르쳤던 2030 세대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전국 이미 50개 대학을 넘었고 조만간 100개 대학까지 180개 대학까지 갈 겁니다. 시국선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시국선언. 그리고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 지식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맞다, 탄핵 각하가 맞다고 각기 한 목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간에 학원 강의하다가 또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신불자 생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다 노량진에 와서 공무원 강의해가지고 수험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준 덕분에 빚 25억 다 갚고 신용불량도 회복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면 최소한 가져야 될 가지 두 가지,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늘 역사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은 부정이 아니라 정의로운 걸 쫓아야 되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고,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덕분에 어쨌든 제가 빚도 갚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 이제 남은 삶은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빚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언제나 제가 힘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때는 집도 없었고 매일매일 빚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우리 제가 고발당하면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2번 고발당했습니다. 바로 성관이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성관이 비판하고 앞으로 부정성 의혹도 없애고 투명한 성 가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저를 고발한 게 성관이가 아니고 누가 고발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들 똑바로 재판해라,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들 제발 좀 잘해라고 했는데 또 민주당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듣고 계십니까? 2030 세대 여러분, 전국의 모든 대학생 여러분,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독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전환기리가 비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카카오톡에 알아서 문자 보낼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못하게 고발하고 카카오톡 못하게 협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좌우우면하지 말고 판단하십시오.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가 과연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렇다면 2030 세대 아직도 개몽되지 않았던 분들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환길이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거짓말 단 하나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잃고 잃을 것 많으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2030 세대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진실을 전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과 자유가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저는 그들 2030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 언론사들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MBC, JTBC는 반성 많이 좀 하시고, 반성 안 한다면 이제 국민은 다 등 돌릴 것입니다. 오늘 제 이 멘트가 5,300만 국민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MBC와 JTBC는 결국은 민노당 주도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어버리고 민노당 나팔수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요만큼 나와 있는 게 언론사 몇 개 있습니다. 그 언론사 이야기 역시 제가 또 몰입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집회가 이른다면 어느 언론사인지 전환기로하고 우리 모임을, 우리 집회를 거부하고 매도하거나 또는 반란을, 내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중학교 사회책에 나온 표현으로 바꾸면 아직 재판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사회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은 현재 북한에다가 돈 보내주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다, 사기친 범죄도 있고 거의 잡범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재명 잡범이다, 이재명 니 흉악하고 나쁘다, 너 어떤 뭐 북한에 돈 보내줬으니까 대북 통금 위반이다, 유엔 제재 받는다,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아직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1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란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중학교 사회 지식만 가져도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따라서 내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워낙 자기들이 정당한 명분도 없으니까 그냥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그냥 체포해라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비상계엄 이꼴은 내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언론인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수교다 이런 언론 보도를 하는 기자가 있으면 그 기자는 중학교 지적인 수준도 안 되는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모니터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전환기를 거구라고 한다거나 폭력 선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구라고 표현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사가 있으면 모든 기자들이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역사 왜곡하고 사실 왜곡하고 선전 거짓 선동하는 그런 나쁜 악의 언론사니까 반드시 제가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열됐습니까? 진작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고유권 아니고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만 보도해줬다면 이만큼 분열이 안 됐을 겁니다. 더 충격적이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입니다. 현재 당장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0%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조만간 언론사를 만듭니다. 오늘 지금 처음 오픈드리는데 그래서 좌파 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는 모든 언론사에 그대로 제 언론사에서 고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거짓도 있다면 제가 괴로워서 못 삽니다. 저는 그게 제 성격입니다. 밤을 새우면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제 자체가 괴로워서 못 견디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 만들어서 좌파 언론들 바로 민주당 끄라풀이 되어서 선동하고 그런 언론사들과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 5,300만 모든 국민들께서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진짜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로 제가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은 그렇던데 아직 물론 언론사 신고를 했습니다. 이름은 전환기 뉴스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기사도 모집해야 되는데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지금 제가 쉬지 않고 방송도 나오고 집회 나오니까 그거 돌볼 시간이 별로 적어가지고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하고 각하시키고 직무 복귀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뤄놨는데 오늘 제가 또 선포하는 바람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로 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살려낸 것도 주인이고 주인 바로 여러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것도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 남불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바로 공산당에 맞서서 공산당 하면 안 된다 지켜주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을 만들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성장하다 보니까 드디어 우리 황권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셨던 거 아닙니까?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공짜 좋아하면 자손 대도록 거짓골을 본면합니다. 25만원 무조건 날아주는 거 그거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장에는 사탕을 나눠주지만 사탕 계속 먹으면 결국 치아가 다 썩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5만원 나눠주면 다음에 또 50만원 달라 100만원 달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노예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25만원 돈 나눠주면 그 누구 돈입니까? 바로 20, 30 세대들과 우리 미래 세대들의 빚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공짜로 나눠주는 걸 좋아하지 말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2030이 되고 미래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길어졌습니다. 언론사 이야기가 시간 다 갔는데 아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 아직 못 드렸습니다. 오늘 국민변호인단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역사적으로 우리 비상기업부터 지금까지 100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